자, 맞지만 이과야 대화다경. 뭐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아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화다경 30부터 37까지가 생략, 책에는 생략돼 있어서, 맞지만 이과야 2권 깐다락가경에 그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그래서, 깐다락가경 입장에서는 16번.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심도고사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장면을 읽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 지금 16번의 장면이 안이비설 신의에 대한 색성의 미처법 12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의 정형구입니다. 자세한 설명의 정형구. 그러니까 왜 삼가범은 온 12처 18개에서 12처를 설했는가 했을 때 12처가 일체난이라 해서 중요성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의 장면이 맛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정형구가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형색을 보면 그 표상에 취하지 않으면 갈로 열고 한문으로 전체상 했잖아요. 전체상 했는데 이러면 또 뭐 품위 있는 언어가 돼. 전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큰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 표상 있잖아요. 표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내가 뭔가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이미지로 파악한다.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을 이제 전체상 소위 해서 이미지로 파악한 것은 자세히 알아본 거야. 대충 본 거야. 대충 본 거지. 그 이미지가 실은 내 주관적 내 마음의 거울에 의해서 이미지를 파악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내용만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이미 사회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게 약간 예를 들어 가서 예토가 더러울 예자입니다. 예토일까 정토일까? 예토일까 정토일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예토일까 정토일까?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고 당연히 예토지요. 종교적 관점은 다 현세가 부정적이라 아이고 예토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토입니다. 잘 살기 때문에 정토가 아니라 정토의 뭐냐면은 정토가 어떤 세상이 정토냐라고 했을 때 첫째 이름이 같아야 돼.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가 옛날 사람들의 이름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평민들은 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다 성과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명을 가지고. 정토는 얼굴이 같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다 같습니다. 왜? 대저 머리 모양 같고요. 얼굴에 지금 아침에 조금 바르고 오고 두드리고 오고 한 거 다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계급에 따라 관을 쓰느냐 안 쓰느냐 화장 귀걸이를 거느냐 화장 안 하느냐 다 달라요. 그래서 예토는 얼굴이 다 달라요. 차별 세계이기 때문에. 예토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성명, 이름, 성 가지고 있고 얼굴도 같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공화정 안에서 1인 1표의 그런 참여, 기회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자유의 평등 이런 것들이 막 제도상으로는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위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 시대보다 훨씬 정토에 지금 가까워져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의 기회도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의 기회도 보장돼 있잖아요. 민도들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정토에 굉장히 가까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뭐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딱 보는데, 예,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라는 것이 사회적 기반, 우리가 이제 개금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주관적 마음의 거울에 의한, 직접 경험에 의한 파악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저변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그렇게 보이느냐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이미지도 있고, 내 개인적 뭐냐면은 이미지도 있는 거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지만으로 파악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토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도 차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돼야지. 그래서 취하지 않으며, 또한 그 세세한 부분상도, 이제 세세한 부분상, 세세했다는 조목조목,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일부분으로 파악하는 것. 세세상이라는 것은 이것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일부분이나 그냥 조그마한 양상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눈으로 봄에 있어서 대충 보면 안 되고, 내지는 또 어떻게 일부만 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줄이려고 합니다. 만약 요즘 목요일날 너무 어렵게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휴식기를 좀 취해야지. 이것마저도 어려우면은,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막 이미지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취한다는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그렇게 보는 것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볼 줄 아는 능력이, 그것만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 내가 본 것이 다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취한다라는 것도 양방향입니다. 그것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은 욕심할 때 양상이요. 여러분, 내가 욕심에 눈 가리면은 전체상을 볼까, 세상을 볼까? 욕심에 따라 전체상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딱 맞으면은 이것저것 따져 그냥 취하고 말아. 예, 취하고 말지. 내 욕심이 안 맞으면은 거부하려고 따지겠지. 예, 욕심에 따라 그냥 너무 내하고 욕심에 맞는 것은 그냥 이미지만으로 다 취하려고 그러고, 예? 내 욕심에 조금 손해날 것 같으면 어쨌든 거부하려고 할 거라 말이죠. 그죠? 싫어하는 것은 대충 이미지만 보고도 싫어. 이미지만 보고도 싫어. 아침에 나보고 젓갈 이야기가 나와서, 나 젓갈을 한 번씩 먹는데 그래 좋아하진 않는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젓갈통에 빠졌다고. 젓갈통에 빠졌는데 세상에, 에? 그거 씻었잖아. 일주일 동안 냄새가 안 빠지는 거야. 이 젓갈 냄새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얼마나 젓갈이 트라우마야. 멸치젓 빠져가지고. 근데 그 멸치젓을 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예? 그 멸치젓 담가놓은 그 단지 그 뚜껑이 깨져가지고, 그걸 우리 모친이 바꾼다고 이러다가 젓갈을 조금 떠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멸치젓 너무 잘 먹는 거, 그거 삭은 거를. 내가 얼마나 그냥 뭐냐면은 아니게 봤을까. 나는 그냥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젓갈이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전혀. 나는 어제 내 김치 누가 가져와서 나 점심 때 냈잖아요. 나 김치 손으로 잘 안 돼. 젓갈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절에서는 무슨 젓갈을 안 쓰니까 잘. 뭐 그냥 그렇단 말이야. 나는 부산 사람들 새우젓 다 돼 있는 거 몰라 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건 트라우마도 있지만 내 선천적 기질도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먹어. 근데 몇십 년 만에 부산을 갔잖아요. 내가 부산 대원정사를 개원할 때, 참 내가 대학 오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부산 가서 며칠을 지내봤어요.
어. 오랜만에 부산 가서 한 20년 만에 지내보는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재. 밥 먹으러 가니까 부산은 어떻게 밥 먹으러 가면 다 그렇게 젓가락 준다.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궁금해서 하나 멸치젓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건 딱 한 번 마시더라. 두 번 먹으라니까 그냥 별로. 그 여전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미지만 봐도 싫어. 근데 맛보면요? 맛있잖아. 내가 몇십 년 만에 맛보니까 괜찮잖아. 휴대폰 문자하지 마. 라고 소리 내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제어되어 있자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미지와 일부분이 막 떠오른다고.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상 세상이 내 유불리에 따라서 제어되지 못하고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어떻게 눈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눈이 바라본 건 다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래 내 눈으로 본 거야. 지 눈의 안경이야. 사람은. 그 지 눈의 안경이라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앞모습이 다고 어떤 사람은 옆모습이 다야.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안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금 미뤄놨던 자가를 이번 주에 끝나거든. 이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찬바람 불어서 가야 되는데 가는 게 그때 왜 사실이라는 게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이치적으로 쪼개놓은 사람들 입체파들이잖아. 앞모습만 있어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평면도처럼 나 보여야 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피카소 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체파들이 그렇게 그랬다는 거야. 미술 화가들이 아니야. 화풍이죠. 화풍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뭐에? 나의 욕심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선법, 불선법에서 막 범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해서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자, 귀로 소리 듣는다는 거야. 귀로 소리 듣는 거는 단순한 소리요. 우리는 언어를 들어야 돼. 언어를 듣습니다. 귀로. 좋은 말, 안 좋은 말, 속삭이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용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석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 귀로 듣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죠. 능동적입니다. 귀는 수용적이라 했잖아요. 수동적이라 했잖아. 들리는 거니까. 귀 막지 않는 이상 다 들려. 그러니까 눈은 치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귀는 치사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귀로 들리는 것. 이것들의 내가 해석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지. 그것에 대해서 단속해야 돼. 그러니까 내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는 싫은 소리가 약일까? 싫은 소리가 약이라고 알면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유 그냥 중칠이들은 항상 싫은 소리도 약이라 이야기를 하지. 근데 상칠이들은 좋은 소리만 들어. 여러분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은 싫은 소리 들을까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할까요? 옛날 왕들이 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서 망합니다. 간신히 옆에 충신 입장에서 보면 간신이지. 간신이겠어요? 왕 입장에서 충신이겠어요? 왕 입장에 충신이 자기가 좋은 소리만 해주는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더만 그 귀가 어떻게 돼요? 좋은 소리에 쫙 가두어져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전체상 세세상. 그러니까 대충 흘려듣지도 말고 일부만 들으려고 해서 딱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것만 보는 거 마찬가지. 요것만 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귀에 있다면은 코는 분위기요. 참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코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냄새가 취향 하잖아. 취향.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참 문제지. 분위기 모르는 사람도 문제고. 하지만 분위기는요, 바꿀 줄 알아야지. 분위기는 파악했다면 바꿀 줄 알아야지. 어떤 분위기로 했을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단순히 무슨 향수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예, 오늘 아침에 되면은 이 복도 청소하는 아저씨가 청소를 막 한다고 아침에.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청소하고 갔잖아. 그 청소한다는 걸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지에 적어놓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냥 청소도 안 해놓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청소하고 갔다고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청소하는 물에 향내를 탑니다. 그래서 향내가 쫙 나면 청소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예? 그 냄새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냄새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 신호가 얼마나 자기 청소하고 왔다는 것을 그 사람 뭐로 알려요? 향내로 알립니다. 물에 향수 타가지고. 참, 그러나, 야, 참, 청소하다가 그 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구나. 대단하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분위기, 냄새 맡음에 혀로 맛봄에, 혀란 미각이 절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미각은 상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 해야 돼. 내 입에 맞다 그래야 돼. 예, 맛은 내 입에 맞는 겁니다. 무슨 뭐 미식가 이런 이야기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 식가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혀로 맛봄에 너무 주관적이고 절대적이거든. 그걸 알아야 돼.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감촉을 우리가 뭐 감촉하면은 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뭔가 좀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은 것이 감이거든. 예, 불편하고 예? 그래서 그냥 피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감이거든. 그러면 내가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해서 피해야 되겠어요? 감당해야 되겠어요? 예? 감당해야 되거든. 자꾸만 피하기만 하면은 나한테 안주할 공간이 피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안한 공간이 나올까? 마련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촉에 있어서는 감당해야 돼요. 감당. 우리 안에 속옷 보면은 나베를 밖으로 입어, 안으로 입어. 그냥 항상 우리가 자해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 남한테 보여주려고 깨끗한 거를 밖으로 보이고 다 안으로 그냥 거칠거칠한 거로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밖으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감에 있어도. 그게 안주, 감당, 불편, 그냥 피함 이런 것들이 다 감에 있는 거란 말이지. 오늘 딱 내가 예감상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면 막 그냥 싫은 소리 들고 뭐 이러저러 밥값도 내야 될 건데 내가 그냥 안 할란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그러더라도 어떻게 피해야 돼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들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몸으로 감촉을 느낌에 그 다음에 만으로 법을 지각함에 만으로 법을 지각하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내가 가진 지식만큼 대상 법이 달라집니다. 그냥 순수한 만호라는 것들은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식이 맑아가지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럼 어린애라고 살던가. 그게 그냥 그래 소원이면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천진난만함은 우리가 좋은 덕목이지. 근데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함은 뭐야 때묻지 않아서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때묻지 않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때 묻음을 때라고 여기지 않는 다른 전환이 필요할까? 그것이 경험과 지식이 그걸 달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함에 이미지를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부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한동안 뭐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옆에 일본이 워낙 우월했지. 근데 참 그 아베라는 돌아가신 양반이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줘가지고 그때 소재 우리한테 수출 안 하는 바람에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 미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경쟁 상대예요. 우러러 봐야 돼.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쌀미자 미국인데 우리는 예쁠 미자, 아름다울 미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은요, 우리보다 부자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모든 게 좋게 보이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그래서 심지어 어제 전지현이 나온 드라마 보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뽑히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맨날 박 대통령도 카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핵무기 그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압력도 있고, 아이고, 두한 씨는 미국에 가서 자기 대통령인 거 허락 받으려고 방미하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얼마나 생각생각 웃고 갔는데 무슨 명나라 청나라 조공하던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 럼프 아저씨가 저렇게 웃긴 일을 하는 바람에 이 미국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 근데 실은 우리보다 대국이니까 우리 작은 경제적 지위가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옛날처럼 고개를 무조건 숙여 그래도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들 딱딱 이야기했거든. 이야기하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 그래서 지금 좋아 3,500불 줄 테니까 무제한 통화 스와프하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하자.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이야기는 미국 달러하고 가치가 있다는 우리나라 돈이. 그럼 우리 3,500달러 줄게. 왜냐면 우리가 환율 3,500달러 일방적으로 주면은 환율이 계산상으로 2,400원까지 오른다나?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하면 환율이 변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우리 가치가 절대 가치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변화가 없죠. 하자니까 일본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거든. 미국하고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는데 이게 어떻게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거 받아내면 대박입니다. 왜냐면은 한화가 준기축 통화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돼. 그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만 줘. 옛날에는 달라 무조건 줬는데 우리도 뭔가 제시를 해. 뭔가 제시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 뭐가 달라졌어? 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하면은요. 나라 망해 몰라고 미쳤다고 그냥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살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앞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가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일본에서 감기 걸리고 우리나라에서 몸살한다. 이 이야기로 내가 세뇌되어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아닌 그런 뭐냐면 그래서 그 법을 대하는 만호가 단말을 대하는 그것의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려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우려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세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그냥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르는 사람들도 많지.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되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한다. 만호의 기능이 뭐냐? 감각이라는 것이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인지 오류 같은 것들. 왜곡돼 인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감각에 해당됩니다. 이미 그냥 그렇게 깔려 있어. 비뚤게 생각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자, 잠깐만.
뭐 여러분들은 집에 삼성 가전제품이 많아, LG가 많아. 뭐 다 다르지. 그럼 대충 삼성, LG다. 그럼 다른 거 있어 없어? 자, 안 사죠. 중국 거 사요 안 사요? 여러분들 만호야. 그럼 이유대로 많지. 뭐 S가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중국 거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사니까 물어보니까 삼성 거 사는 거니 뭐 사는 돈 같으면은 이거 사다가 S 안 되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한 개 더 사도 돼요. 그 어느 게 맞아요? 그 취향이라는 거야. 그 뭐가 달라? 만호가 달라. 만호가. 물론 나는 삼성, LG를 사기를 권합니다. 왜 그래요? 아, 그래도 내수가 받쳐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이런 마음을 그 자식들이 알까? 걔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을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왜요? 우리나라 소비 시장도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석유가스를 많이 사면은 예? 예?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국이 됩니다. 미국 가스나 이런 돌려달라면은 금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손이에요, 큰 손. 왜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수입도 그만큼 많거든. 그러니까 큰 손이요. 그러니까 그 큰 손이 그래도 어떻게 다 외국을 빠져나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뭐 너무 해외 직구 좋아하면은 안 좋지. 물론 미국 주식이 더 배당을 잘해. 그런데 어떻게 배당 안 해주는 저 그냥 회사에 그냥 유보금으로 꽁쳐 놓는 한국 기업 주식 사는 게 나는 그래도 맞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보수주의자지. 이런 걸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에? 꼴 같자는 보수, 엉뚱한 보수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게 보수야. 나라 좀 더 위하고 우리 주변도 위하고 우리 정체성을 더 가질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보수지 뭐. 이게 꼴통 기독교 그냥 그런 걸 믿어가지고. 자, 그래서 감각기능을 단속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결국 뒤에 뭐야? 감각기능을 잘 제어하면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그 왜 행복을 경험하느냐? 감각은 뭐야? 굉장히 감각기능은 첨예한 겁니다. 첨예,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예자가 날카로운 예자잖아요. 뾰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각기능은 항상 날서일 수밖에 없어. 왜? 좋고 싫은 게 명확한 거니까. 좋고 싫은 게 명확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제어 단속하면은 그 날카로움을 사용할 일이 잘 없어. 잘 보호하면은 감각이 무뎌지지도 않는데, 감각이랑 무뎌지는 것도 문제죠. 왜냐면은 그것은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잘 제어하기 때문에 날카로움을 사용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한결 여유로워져. 17. 오늘 새벽에는 이거 말고도 할 이야기 진짜 많았는데 추리를 합니다. 그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고통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근데 알아차리면서라고 이제 마인드풀리스, 사티, 뭐 이런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알아차린다라는 번역은 저는 맞닿지 않아요. 왜냐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예? 항상 선행에 대한 후행을 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뭔가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는 뒤의 일이지. 예? 항상 뭔가 뒤에서 파악해야 돼. 파악하면서 가야 돼. 조금 항상 파악이라는 건 뒤입니다. 근데 알아차리기까지 하면 완전히 더 뒤지. 그러니까 같이 그래도 가려면 알아차린다는 번역은 맞지 않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영역은 항상 능동적 영역도 있고요. 안다는 이야기는 이 알면은요 예측도 있어요. 예측도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은 능동적 암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야지 하는 거는 뭐야 지금? 내가 그래서 가는 거야. 알아차리면서 가요. 알면서 가는 거야. 대원정사 올 때 알아차리면서 왔어요? 대원정사에 내가 가는 걸 알면서 온 거지.
대원정사 오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면서 오느냐고. 알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번역은 맞지가 않아. 이 수행 언어로 이렇게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뭐냐면은 언어의 디테일에 알아차린다는 말은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어. 항상 우리가 멍 때리는 일이 많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지. 어? 그래서 오히려 따지면은 뭐 한문 안 쓰려고 이야기해서 하는데 한문으로 쓰려면은 여기서는 분명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명징하게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선가의 언어도 되고 명징하게. 명징하게 뭐냐면 또렷하고 분명하게라는 뜻이거든. 명징하게가. 예. 되는데 명징하게 얘기하면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리면서 하면 뒤따라가는 거거든. 이게 번역에 있어서 이런 뭐냐면은 디테일의 언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뒤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행 자세를 결판짓기 때문에 이런 언어 번역은 좀 잘해야지. 그래서 마음 챙기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마음은 챙겨야 돼. 자유로워야 돼. 마음은 자유로워야 돼. 1차적으로 자유로워야 돼. 그냥 안 그래도 속박된 마음을 자꾸만 챙기면 있잖아. 더 속박이 그냥 더 빠지지.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를 많이 번역하는 게 주의 깊음. 마인드풀 뭐냐면 그것을 주의로 번역하는데 이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염두지. 염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은 적확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그런 것을 잘 알면서 할 때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동을 알면서 해야 돼. 알면서. 우리가 뭔 행을 할 때 알면서 행해요. 모르면서 해가 실수할 때도 많아.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했지? 실수할 때도 많거든. 그래서 항상 알면서 참 여러분 알면서 무엇을 행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알면서 하면은 치매에 걸려.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뇌를 그만큼 덜 사용해서 그래. 치매라는 건 대뇌가 고장나는 거거든. 대뇌가 앞에 전두엽에 있는 인지작용, 그 다음에 감성작용을 파악하는 그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소위 해서 나라는 관념이 자꾸만 해체되는 겁니다. 이게 뇌세포가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이것도 곧 해결된다네. 주기. 2030년에는 주사 한 방 딱 맞으면은 이가 난대. 임플란트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한다네. 2030년에 임플란트 안 하고 주사로 해가지고 이 나게 하는 것이 2030년에 상용화된대요. 나 기다려야지. 근데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임플란트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뭐 주사가 얼마 고가여봐야 임플란트랑 비슷하겠지. 여러분 임플란트 해가지고 뭐 그냥 계속 이거 갈고 닦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끼울래요. 그럼 주사 한번 맞고 내 이 나면 좋을까? 근데 내 이가 있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두 번밖에 못 납니다. 그죠? 한번 났다가 빠지고 그거로 평생 가야 되잖아. 이 인간은 이 두 번밖에 못 나기 때문에 수명이 이만큼. 결국 뭐냐면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요. 사람이 죽을 때 굶어 죽는 거. 숨 막혀 죽는 거. 숨 막혀 죽는 거죠. 심장이 멎어 죽는 게 세 가지거든. 굶어 죽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숨 막혀 죽는 거, 폐혈증 이런 것들 생겨 폐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심장이 멈추는 거야. 심장마비는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사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이가 나면은 굶어 죽는 케이스가 싹 사라지잖아. 꼭 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훨씬 더 오래 살아. 어제 양보사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150살까지 살까요? 그건 150살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마 100살은 충분히 더 넘어 살 거예요. 예? 이러더라고. 예? 왜? 씹을 줄 아니까. 옛날 사람들 못 씹어서 다 죽었습니다. 굶어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그거죠. 그럼 이게 되면 이 머리는요? 이 머리 세포 재생하는 것도 금방 되겠지. 요즘 치매 차단 물질 뭐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주사 맞을래요. 내가 그래도 운동회가 될래 하면 그래도 운동이 맞아요. 내 이 아끼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암만 그보다 내이가 훨씬 더 낫거든. 밥맛이 달라. 내이로 씹는 거하고 그래도 가위로 씹는 거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행한다. 법의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면서 행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 행하면은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개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면서 하면요 무개념으로 사는 거지. 우리 속된 말로 무개념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의가 있어서 밥을 요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먹는 건 똑같잖아. 옛날에 막 그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계급이 하천하면은 밥을 숟가락 이래 잡잖아. 이래 잡고 양반을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이래 먹는다.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사람이 났을 때 이것도 우리 관념입니다. 이래 어차피 먹는 거 이래 먹는 게 나아요, 요래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으로 말고 이래 먹는 거는 먹는 거야, 삼키는 거야. 이 삼키는 겁니다. 배고파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먹는 이유가 뭐죠? 빨리 먹으려고 전투적인 행위에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배고파서 삼키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젓가락질하면서 먹는 거는요 맛보며 먹는 맛보며. 그래서 식사가 배고파서 줄임배를 채우려고 삼키는 사람이 있고 맛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을 보는 사람하고 삼키는 사람하고는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삼켜야 될까 맛봐야 될까? 맛봐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알면서 먹어야지. 의복을 질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알면서 행한다. 먹고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참 우리 입칙진은 있잖아. 저 화장실 가면 절에 가면 다 진원 붙여놨잖아. 진원 붙여놔가지고 집에도 아마 진원 붙여놓죠. 그렇게 진원 붙여놓을 정도로 절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다 이야기 안 하고서 했지 먹는 게 중요합니까? 상수도가 중요해요? 하수도가 중요해요? 하수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하수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병원에 나중에 아파서 입원하면요 다들 소변줄 많이 차잖아. 차면은 이게 오줌이 나와야 먹을 수 있다니까. 하수도가 막히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실은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이게 당연히 나한테 보장된 거라 생각하고 막 살거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작년에 검진 받으니까 어디에 석회가 있고 어디에 석회가 있고 나 이거 다 그렇지 뭘. 석회가 있다는 건 뭐죠? 에? 그 세포가 굳었다는 거야. 석회가 됐다는 세포가 굳어가 죽은 세포들이 있다. 그게 이제 내 대사가 막 활발해지면은 석회질이 다 흡수되지. 그리고 배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대사가 활발해요. 정체돼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정체가 있으니까 석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 내일부터 운동하려고.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모든 행동을 알면서 행하라는 거야. 알면서. 왜? 감각을 제어했고 내 행위를 알면서 그것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알면서 행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전체 조오장무 다스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니까 단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단정하다는 이야기가 구태여 불편하거나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얘기. 괜히 과도한 개입을 해도 문제고 책임지려면 화끈하게 져야지.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말로 개입 다 합니다. 말로 그냥 개입 다 해놓고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참여할 모이다 해서 참여해요. 말로만 하고 다 도망다녀. 그 사람들 피해 다니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해져. 우리 대학 다닐 때 말로 혼자 데모 다 하는 놈이 있어. 지가 작전도 다 짜고 다 해. 근데 나중에 되면요. 없어. 한 달은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요? 계속 말로 살다가. 그래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말로 사니까 결과가 없지. 결과 성취가 없지. 그런단 말이야. 잘 해야죠. 18번.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서 이거로 따지면은 개인적 체험은요 아주 수승한 체험으로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지킬 거 지키면서 내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단정하게 사는데 단정하게 나 군더더기 없이 사는데 얼마나 나한테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요즘 애들 이야기는 워라벨이지. 그래서 갖추고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이것까지가 뭐냐면은 요 수행까지를 요즘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곤란한 겁니다. 수행의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수행의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념정지가 개인적 차원에서 정념정지라지만 그것은요, 내 그냥 행동 반경 안에서나 내 감각 기능 안에서의 뭐냐면은 정념정지이지 아직 충분한 정념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쇠계사선까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요것만 해도 요즘 시대에는요 큰 스승이 됩니다. 다른 거 별거 있나? 내가 그냥 이렇게 법회도 하고 이렇게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좋긴 좋은데 안 하고 탁 조속 여벌 시간 탁 맞춰서 하고 예? 그냥 일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탁 사람들이 와서 탁 놓고 다 보니까 딱 참선하고 있고 이러면 신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래도 많을걸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입 다물고 막 해도 많을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그 정도만 해도 환호하는 세상입니다. 환호하는 세상. 그런 모습을 잘 보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서 무욕이라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본 지 참 오래됐잖아. 우리 불교계 안에서 참 잘 살다 가신 스님들 많잖아요. 우리 법정스님 무소유 책도 썼지만은 참 잘 살다 왔다고 맑고 향기롭게 참 그분은 어떻게 그냥 생전에 지은 단체 이름도 맑고 향기롭고 삶도 그렇게 맑고 향기로울까? 그러니까 그냥 그 누구야 그 보살이 에? 기방을 그냥 그렇게 그냥 길상사를 그냥 돈이 얼마짜린데 그걸 그렇게 턱 던질 것 아닙니까? 그 뭐냐면은 그 길상사 옛날 안주인 그 대원각인가? 대원각. 우리 지금 이 철회는 똑같냐? 막 술집이나 절집이나 뭐 상통한가 봐.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저 꼭대기 사람들 다 경험해봤을 거야. 모든 유명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 다 경험해보고 결론이 법정스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맑고 향기로울까봐. 우리는 그냥 우러러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뭐 오만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다 했는데 탁 주고 굉장히 대단한 거지. 법정스님 스스로가 대단한 거지. 근데 굉장히 또 꼼꼼했어요. 책 같은 거 옛날에 출판사 사장들이 인지 때 굉장히 속여먹었거든. 옛날에 보면 뒤에 붙였잖아. 인쇄 그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불교 출판사에 출판 잘 안 하셨어요. 하도 불교 출판하는 놈들이 다 띄어먹는 놈들이 많았어. 그래서 샘터사하고 샘터사 정확하니까 그걸로 분명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어디 글 쓰고 하라고 돈 생기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참 그래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이다. 맑고 향기로웠지. 다 환호하고 좋다는 말이야. 요즘 맑고 향기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다 좋다며. 근데 그거 왜 따로 못하는 거야?
따라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스님 맑고 향기로운 걸 봤기 때문에 누가 맑고 향기로운 것을 왜 못 보겠어요? 이미 구분을 했는데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따라조차도 못해. 난 그 제자들조차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제자들조차도 못 따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맑고 향기롭고 있는데 나와 안 나와? 하긴 아까 안 나와서 기한가? 그렇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누가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져야 돼요? 목딱 잡은 놈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법상이라는 놈은 그냥 이름은 목탁 소리를 치놓고 목탁 한 번도 소리도 내지도 않고 단체 이름 목탁 소리 뭔 짓이야. 사람 인간 소리로 바꾸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한번 탁 해보면은 좋단 말이야. 자, 또 괜히 또 엉뚱한 이야기 했네. 또 이거만 딱 들어가지고 또 기분 나빠라. 자, 19.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두고 상처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때 정념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염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경험, 기억, 내 지금 현행 몸과 마음의 모든 내용 자세, 그걸 갖다가 마음 챙김. 따로 뭐 또 수행해가지고 또 아니 뭐 누구 마음을 어떻게 챙길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거를 딱 챙겨야 되는 거야. 그걸 알면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자, 알면서 계속 살았겠어요. 아이고 모르면서 한 것도 있을까? 그럼 내가 왜 몰랐을까? 감각을 단속하는데 다 단속 잘 될까? 안 그러면은 단속이 안 되어서 전세상 세세상에 속은 것도 있을까? 속은 것도 있겠지. 내 만호의 한계에 있어서 요것을 전체로 왔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이 그 전에 이걸 그냥 이미지 시켰는데 그 이미지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우리 경상도로 치면은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별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해서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이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싹 다 옛날에 유배로 와가지고 유배와서 생긴 지역이 남의 사람이 살게 되고 그게 주류가 돼서 남의 사람들의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그 지역색이 강해요. 자기들끼리의 또 동아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게 좀 유별나지. 그러니까 다른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예. 그래서 막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남의 사람을 대할까? 그 사람들 자존심이나 그 옛날 그 참 기양 온 아픔이나 선조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알고 할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할까? 알고 할 때하고 무턱대고 할때 다르죠. 색깔을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저 경북에서 간제비 고등어 먹는 사람하고 영광에서 굴비 먹는 사람이 굴비를 먹었어요. 영광에서 생조기 먹었어요. 영광에서 무슨 굴비를 먹어? 굴비는 팔라고 만드는 거고. 예? 뭘 소금절에다 말렸다가 영광에서 먹을 일이 뭐냐? 영광 바닷가인데 수산물 천지인데. 예? 그러니까 그 지역색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잘못 아는 거는 아는 거지. 뭐 인간. 우리가 지난번 한 10년 더 됐나? 안동 가가지고 여기 헛제사밥 한번 먹었잖아. 헛제사밥. 헛제사밥 먹는데 그 헛제사밥이 먹어보니까 이게 우리 절밥이더만. 나물 다 해가지고 강고등 한 마리 나오는 거 말고는 제사 음식이야. 우리 맨날 제지는 그 음식이잖아. 절에서 먹는 밥을 갖다 돈 주고 먹어야 되나?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잔치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았으면 가짜 제사를 지내가지고 밥을 먹었겠냐고. 잔치는 주변 사람 눈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헛제사라는 게 제사를 가짜로 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좀 풍족하게 먹고 싶은데 주변 눈치가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누구 제삿날이라 해가지고 가짜 제사를 만드는 거야.
그게 헛제사법이요. 그런 거 아니요. 제사 때라 이제 해지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 다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이 없으면 참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할 건데도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립하여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욕심을 제거하여 돼 있는 데 아니고 제거하기 위하여 욕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 욕심은 내가 당장 드러나서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심소 안에서 제일 파악하기 쉬운 게 욕심입니다. 예? 화는 왜 파악 못해요? 화난 건 아는데 변명하거든. 하는 뒤에 바로. 근데 욕심은요. 내가 파악해서 그걸 내 스스로가 나무라 할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건요. 내가 파악하면은 변명해요. 아이고, 내가 나무라요. 나무랍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욕심은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게 확장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욕심은 바로 알 수가 있어. 그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아이고 문제가 있지. 반성을 해요. 그래서 욕심 없는 마음으로 아유 다음부터는 그런 욕심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욕심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 그래서 욕심 다루는 일이 실은 비교적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쉽습니다. 두 번째, 악의는 좀 어렵죠. 좀 전에 제가 화라 그랬잖아요. 화는요,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화났다고 해서 알아요. 내가 문제예요. 변명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항상 악의는 할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악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악의가 없는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악의를 물려놓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네가 악의를 놓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마음을 악의 대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연민심을 조금 악의에서 떨어뜨려서 보면은 그 연민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악의 낸 게 맞아 이게 좀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보다는 지금 말이 많죠, 그죠? 악의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무르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하여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물고 우리 건강경 표현으로 하면 약심유주면 즉위비주지 마음은 항상 어떻게 머무르는 거 알면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야. 해태와 혼침을 해태하는 놈이 해태를 알아요. 혼침하는 놈이 혼침을 알아요. 모르는 거야. 항상 뭐냐면은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물고 욕심 없이 머물고 악의 없이 머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졸려. 왜 졸려요? 하니까 내가 졸리구나. 졸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졸려요? 또 졸립니다. 하니까 졸림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성성해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성성해지죠. 마음이 성성해지고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 공부를 우리가 이제 참선을 앞에 감각적 제어 내지는 정념정지 행할 때 정념정지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 이거 없이 하면은 성성한 마음을 마치 대단한 처음인처럼 착각하는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는 철저히 마음 공부하고 나는데 뭐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해탈입니다.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정지, 잘 알면서 이성적으로 행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행하냐에 따른 나의 해탈의 이상적 방향이 있어요. 이상적 방향이 있어요. 나의 삶의 개선에 대한 이상적 방향이 있어. 이상적 방향. 그리고 아니 우리가 머리 감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 옷을 입는다고. 이 옷을 입으니까 참 폼이 나 안 나? 밖에서 누구나 나한테 알아봐주는 사람 없는데 절에 들어오면 폼 납니다. 조개사 앞에 가면 폼 난다? 다 내보고 인사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그러다 개 받고 나와가지고 조개사 앞에 그때 뭐 사러 갔더라? 뭘 사러 가는데 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내가 어쩔 줄 알지 모르겠더라고. 예. 왜냐면은 그렇게 인사를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모르게 막 때로 인사 받아본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또 막 그렇게 인사를 받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익숙하지 돼.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한테 인사를 안 하지.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실은 내가 뭐냐면 수계를 받고 이 옷 입는 까지는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막 이 옷 입는 장면까지 생각하면 아이고 며칠만 지나면요. 예? 이렇게 될 건데 하고 왔다고. 그 다음에 오니까 인사 받는 거면 익숙한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딱 막혀가지고 예? 이게 그냥 인사하니까 나 다 됐냐 해서 책도 더 이상 안 보게 되는 거고 예? 절도 덜 하게 되고 참선도 덜 하게 되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거든. 항상 이게 뒤에서 나오면서 광명상. 이게 광명상을 수행자들은 마음이 성성하다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니밌다라는 광편이라고 해서 마음 현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수행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 항상 광명상은 해탈의 이상이 있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해탈의 이상이 있었을 때 광명상이 나오지 해탈의 이상이 없는데 무슨 광명상이 나와요? 여러분 해탈의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성성해진다. 그게 신비체험이야. 신비체험. 그거 따라 그냥 가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내 생활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내 이상이 저 열반으로 향해 있는데 내 이상이 열반으로 향해 있는데 예? 내 삶이 달라지니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나라는 꿈을 꾸고 예? 수행자는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야. 나라에는 좋은 꿈을 꾸는 거지. 좋은 꿈을 꾸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생활이 달라지고 그 생활 자세나 생각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선몽합니다. 선몽. 내가 좋은 생각하고 생활 자세가 다른데 좋은 꿈을 꾸지 이게 안 좋은 꿈을 악몽을 누가 꾸겠어요. 근데 아유 누가 그냥 악몽을 꿨다고 걱정돼서 오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생활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 자세가 바르고 내가 긍정적이고 이래 가는 사람은 뭔가 불편한 꿈을 꿔도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한 게 길해요. 불편한 게 길합니다. 다른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 좋은 꿈도 흉몽으로 봐. 평상시 생활이 그런 사람은 꿈하고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누가 와가지고 뭘 배우고 해서 내가 야야 걱정된다 하지 마라 이래. 왜요? 점치러 그 교회 다니네. 점치러 갔대서 왜 교회 다니는 애가 점치러 다니냐 이러니까 그래서 막 이 점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나중에는 이걸 배울까 교회 다니는 애가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그냥 아야 하지 마라. 여러분 맞춰 버릇하면 맞춰집니다. 뭐였기 때문에? 맞춰 버릇했기 때문에. 맞춰 버릇하는 사람은 맞춘 것만 기억해요. 그 사람한테 못 맞춘 게 많을 거잖아요.
못 맞춘 거 기억할까요? 못 맞춘 걸 기억할까요? 그냥 다 그 못 맞춘 건 버려버릴까? 맞춘 것만 기억할까? 그냥 맞춰 버려댔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도 점쳐 버려도 점치는 겁니다. 점쳐 버려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게 내한테 내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맞추면은 맞을 것 같고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맞게 돼요.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맞는데 라는. 아니, 내 이야기를 물어보고 내가 아닌데라는데 지가 왜 맞는데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몰라서 이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무슨 점쟁이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대도 안 소리. 점쟁이를 막 맞는다 안 맞는다 평가하는 사람 누구요? 결국 난데. 아니고 점쟁이가 이거 니는 잘 모른다면 외운 거지. 점쟁이가 아니고. 말을 다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은 그게 세속적 포부든 이상적 포부든 포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심도 아들내미한테 아주 난 큰 팔을 움직일 거라 큰 포부로 가져라 그래. 그럼 나중에 아주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사인 받을라. 자,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지와 혜택 원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기 위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뜨지 않게, 그러니까 들뜨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들뜬 마음은 어떻게? 내가 우울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좀 까불락거릴 때가 있거든.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까불락거릴 때나 갈 때는 어려운 걸 봐야 돼. 최대한 모르겠는 걸 봐야 돼. 그런 거 다 듣고 내가 만만한 거 보고 으쓱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상은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첨앙할 줄 알아야 돼. 첨앙. 우르를 첨자, 추앙할 앙자. 첨앙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첨앙이 가능합니다. 아니, 바위 틈새에 튀어나오는 봄 꽃도 우리는 첨앙할 수 있잖아. 바위에 튀어나온 봄꽃이 그게 하찮으면 아주 하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하나라도 첨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뭐 원주 애경 엄마가 지네한테 물렸대. 그래 아마 지네를 그냥 잡으려고 그냥 아마 파리채로 두드려도 안 죽더래. 그렇게 안 죽으니까 옛날 지네 귀신이 있는 거 아이가. 그 지네라는 놈이 생존력이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험악한 생존의 그거에 버티고 사는. 니도 미물에서 첨앙할 게 있는 거야. 첨앙한다는 얘기가 이게 미물한테 하면 타부지. 타부가 있단 말이야. 타부라는 금기. 그 들뜸, 후회 이런 것들이 들뜨지 않고 그 다음에 첨앙하고 아직 내가 겸손하고 하면 후회해요. 안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그것을 좋은 미천으로 내 평가 자료로 받아들여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겸손할 씹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마 때로 내가 말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만은 내 삶을 내가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겸손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생이라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항상 부처님 제자로 생각하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사색을 법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쯤 되면은 알아가지고 세상을 대해서 호령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됐다 무엇인고 뭘 네 손가락이지. 그래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다 말이야. 자, 그래서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심을 극복하는 건 배워야지. 이해하고 알아야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법들을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자, 이 의심까지 났잖아요. 이 의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수다원의 준비 자세입니다. 수다원 향. 그래서 수다원 향이 이제 어떤 수행에 들어가? 이게 예비 수행이야. 5개까지가. 이 다음부터 어떻게 본수행에 들어가는 거야. 그 본수행이 색계일설에 들어갑니다. 본수행이 색계일설. 그래서 그게 성자들이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뭐 색계일설이 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이야기가 다 어렵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나를 벗어난 이야기야.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부처님 본수행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세속의 반열에 더 있으면 할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몇 가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속의 반열을 많이 누른다면은 본수행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나이가 이제 본수행으로 들어올 나이가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은 리타이어 해야지. 무슨 리타이어 해야 돼? 세속 일을 리타이어 해야지. 어떤 일을 리타이어 해야 돼? 뭐지? 가정 일을 리타이어 해야지. 가정 일을 리타이어 한다는 거예요. 밥하는 일을 리타이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뭐 걱정, 이제 은퇴할 때가 안 됐냐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됐죠. 그리고 차츰차츰 하지 말라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럼 누구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내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내 걱정이 뭐냐면은, 첫째, 내가 단정하니 계율을 지키고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면서 그 다음에 정지 이성적으로 잘 알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시간을, 앞에 전면에 마음챙기로 확립했잖아요. 내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탑족에 대해서, 나의 악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혜택, 혼침, 내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결심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까먹은 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요즘 조금 뭔가 좀 된다고 해서 들떠 있는지, 그냥 내가 왕년에 하는 후회는 사무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탓하고 핑계대고 하는 그러한 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아직도 의심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누가 평가를 못해. 다 평가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잘잘 애우는 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애울까? 그러면 내가 이것대로 평가하면서 살까? 이것대로 평가하면서 사는 것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말하면 불자라. 불자 뭐냐면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그 길로 하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실을 그렇게 받았고, 이렇게 받은 것처럼 부처님 길로 가면 불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슬기롭고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제 수다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르치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